이번 시간에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약, 상비약이라고 그러죠. 가정 상비약, 해외에서도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약, 또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갑자기 몸이 불편할 때 정말 필요한 약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형 약으로는 한 10가지 정도를 소개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염 진통제, 신경안정제, 종합감기약, 진경제, 배가 갑자기 아플 때 쓰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항생제 연고보다도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듀오덤이나 메디폼과 같은 외상이 발생했을 때 일회용 밴드보다 조금 더 효용성이 있는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집에서 또는 해외 갈 때, 또 해외에서 주재할 때, 또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해 보시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것은, 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통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통, 생리통, 치통, 여러 가지 통증이 발생하고 있죠. 이때 이렇게 본인 체질에 맞게 제품을 준비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먹던 약물을 복용하면 부작용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 아주 잘 낫지 않는 통증에는 두 가지 정도의 약물을 복합해서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 없다면 특히나 또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평상시 먹던 약물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한 약물로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약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소염 진통제들이 있는데 적절히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명약이라고 하는 3대 명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경안정제고, 보통 디아제팜이라고 하는, 다이아제팜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 발음을 하는데요. 그런 제품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싸워서 화가 나는 일을 겪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그냥 이유 없이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근거리는 경우, 이게 대부분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신경 안정제가 일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해외 여행을 했을 때 비행기 시차 적응 이런 거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면제보다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간과하고 있는 게 종합감기약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종합감기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소염 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진해제가 들어있는 약물인데요. 사실 소염 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통증이 있을 때도 종합감기약을 복용해 볼 수 있고요. 어떤 이유가 없는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알러지가 있을 때도 약이 없다면, 보통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종합감기약을 급할 때 복용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통이 발생해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진경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이유 없이 배 보채고 아파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앞서 얘기한 종합 감기약과 진경제, 아이들용으로 나온 진경제를 복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배가 아플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엄마 손이 약손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장 운동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손을 돌려주면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진경제로 가장 유명한 약물은 부스코판이나 브로마메트로피움이라는 약물이니까요. 한번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설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설사는 아주 심한 세균성 설사나 뭐 바이러스성 설사가 아니라면 지사제를 잠시 복용하면 대부분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가거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변비 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먹는 약, 변비약 또는 하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약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마그네슘 제제가 가장 유명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위염 증상이 있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연고 중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요. 하이드로코티돈 또는 히드로코티돈이라는 제품이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이 가장 적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센 제품을 사용해도 일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로베타졸 프로피오네이트 같은 거나 더모베이트 같은 약이 유명한 약인데요. 이런 약들을 부위에 따라서 손 같은 데는 그 클로베타졸 프로피오네이트 제가 좀 수용성으로 한 제품이 나올 거고요. 다른 부위,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운 목 같은 부위나 등 이런 데는 더모베이트, 손등 발 이런 데도 이 더모베이트 같은 것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서도 그 더모베이트 제제가 좀 더 나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스테로이드 제제 중에서 하이드로코티돈이나 프레드니솔론 제제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고요. 좀 더 센 약으로는 클로베타졸 프로피오네이트나 더모베이트 같은 약도 사용해 볼 수 있고, 의사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는 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준비해서 급할 때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궤양 증상이 있을 때 위궤양 약제를 쓸 수 있는데 그때 가장 흔한 것이 시메티딘입니다. 그보다 더 다양한 좋은 약물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 시메티딘이고, 앞서 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슘 제제를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육이완제가 통증이 있을 때, 특히나 근육 긴장이 원인이 됐을 때는 통증 완화에 많은 효과가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염산 에페리소온이라는 약물이 있으니까 이 약물은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함께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이 있을 때 이 상처 치료와 함께 준비하면 좋은 제품 중에 하나가 듀오덤이나 메디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물이 많은 경우와 진물이 적은 경우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진물이 많을 때는 그것을 흡수하는 이 스펀지형 치료제료 메디폼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만약에 진물이 다 줄어들었을 때에는 듀오덤이나 이지덤 같은 비흡수성, 보습성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연고를 사용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적절히만 사용한다면 상처 치료 기간을 줄여주고 생활로의 복귀를 신속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흉터를 더 줄여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는 별로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약물들을, 또 이런 치료 재료들을 가정에서, 또 긴급한 상황에서,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해외에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약물 또 치료 재료들을 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메디폼과 유사한 제품인데 메디폼이 없어서 사진을 이런 걸 찍었고요. 두께가 한 2-3mm 정도 되는
스펀지형으로 진물을 흡수하는 치료제입니다. 주로 이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 그 중에서 화상 같은 데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듀오덤이라는 제품인데 두께가 한 1mm 정도 되는 제품인데 수분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부 흡수는 하겠지만 흡수보다는 이게 외부로부터의 방호벽을 해주면서 보습 역할을, 수분이 방출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서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상처의 상태에 따라서 진물이 많을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수를 잘 시켰다가 진물이 이 제품에 묻어 나오지 않으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 응급 상황에서 기억했다가 또 준비했다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